토론 잘 보셨는지 네. 궁금합니다. 현장에 있을 때 정말 조마조마하기도 하고요. 네. 가슴 떨리기도 했었는데 우리 네. 국민들께서는 오늘 네. 첫 경제 토론을 어떻게 보셨을까? 네, 설레는 마음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평가에 후보 대한 쪽에서 TV 두려움도 토론 있고. 준비 네. 실무단에 계시는 거죠? 맞습니다. 네. 토론 방송 토론 준비단의 부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지난 경선 토론 때부터 네. 토론 준비단에서 활동을 해왔었고요. 네. 경선에서도 세 차례 토론이 있었고 이제 본선 토론이 세 차례가 있는데 오늘 첫 번째 경제 토론이 있었습니다. 네. 경선 토론에서도 포용력과 안정성, 신뢰감, 준비된 경제 대통령 후보로서의 면모를 명확하게 보여주셨고요. 네. 오늘도 참 잘하셨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니까 스튜디오에서는 못 들어갔을 거고 어디에 네. 들어갔습니까? 스튜디오는 7시 45분 방송 들어가기 15분 전쯤에 네, 이제 거기 다 둘러보고 또 말씀드릴 거 드리고 네. 스튜디오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다 밖으로 나가도록 했고 후보자하고 일부 이제 방송 스태프들만 남아서 네. 2시간 가까이 토론을 했고요. 네. 저희는 이제 대기실에서 대기실에서 네. 왔군요. 계속 지켜보면서 또 다른 모니터하고 후보 쪽 그랬습니다. 의원들이랑 같이. 각각 대기실이 대기실 따로따로 따로 있습니다. 따로 4개의 대기실이 있어서 저희는 이제 저희끼리 모여서 네. 잘 보고 민주당에서 오늘 잘한 거 시청자분들은 잘 모르실 네. 텐데 굉장히 네. 잘했던 거 하나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네. 3년 전에 이제 TV 토론 백업 책임자를 했습니다. 네. 그 백업 책임자는 뭘 하냐면 이제 네. 정책 실무 책임자가 주축이 돼서 뒤에 한 60여 명 이상이 실제 스탠바이를 그 시간에 하고 있고 네. 예를 들어 오늘 이제 발언 가운데에서 김문수 후보가 이제 몇 가지 틀린 얘기를 했죠. 대법원 판례, 중노위 이런 데서 다 통과된 걸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내용이다 이런 식의 이제 발언을 하잖아요. 그러면 빨리빨리 그거를 팩트 체크를 하고 그것에 맞습니다. 대해서 모든 언론들에다가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팩트 체크 네. 또 민주당에서 오늘 잘한 걸 그걸 바로바로 카드뉴스 형태로 해서 만들어 돌리더라고요. 하다 보니 카드뉴스가 한 아까 9개 정도 나온 것 같아요. 네, 제가 네, 봤을 네. 때. 네. 그런 것들은 왜냐하면 이제 그냥 보는 시청자들은 이게 실시간으로 지나가기 네, 때문에 잘 맞습니다. 모르거든요. 네. 그러면 기자분들이 잘못 받아치면 그대로 그냥 받아쳐서 그렇죠. 사실이 왜곡돼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뭐 통계 수치 일부 틀리고 이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전체 기조 자체가 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아까 그 예를 들어 농촌 그 기본소득 같은 경우는 내용 자체가 틀렸어요. 질문이. 네. 농촌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이번 대선 기간에 말한 적이 없어요. 네. 이런 게 이제 질문이 틀리다 보니까 답변할 기회도 없이 훅 지나갔단 네, 말이죠. 네. 그런 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카드뉴스 그래요. 이런 걸 하면서 바로 잡는 이런 것들 실시간 대응 참 잘하셨다. 맞습니다. 방송 토론 준비하면서 제일 저희가 또 신경을 썼던 부분이 정말 말씀하신 대로 그 타이밍에 제대로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으면 잘못 알거나 오해하거나 그냥 지나가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네. 정책이라든지 전략과 함께 저희 방송 토론 준비단에서 팩트 체크도 아까 계속 그 진행해 팩트 왔습니다. 체크한 거 화면에 좀 몇 개 네. 보여줘도 좋을 것 같아요. 팩트 체크한 거. 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함께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궁금한 거는 네.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쪽이니까 미리 토론에 임하기 전에 토론 기조를 정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기본 전략? 그리고 그것대로 제대로 또 잘 됐는지에 대한 평가도 있을 것 같은데 우선 기조를 어떻게 정했습니까? 기조를. 저희는 준비된 대통령 후보로서의 안정감이 제일 중요하다. 안정감. 능력과 경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오랜 뭐 검증 등을 통해서 국민들께서 모두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되셔서 실제로 대한민국을 운영하시고 네. 국정에 책임을 지시려고 한다면 네. 무엇보다도 안정감 있게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네. 그런 모습을 보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면모를 가지고 계시니 그런 모습들을 토론을 통해서 네. 국민들에게 잘 보여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경선 토론도 그렇고 오늘 첫 번째 토론에서도 그런 안정감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때로는 이준석 후보의 그 깐족거림이 굉장히 심하다. 네, 정말 제가 화가 날 정도였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너무 이렇게 흥분하시거나 화를 내시거나 그러면 안 되는데라는 네. 생각을 했습니다만 네. 그래도 참 잘 대응을 하신 것 같아요. 자, 지금 이제 네. 화면에 나오는 게 아까 그 실시간 팩트 체크했다는 네. 바로 저거군요. 맞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반도체법을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팩트 체크를 했고 노란 봉투법이 헌법에도 안 맞고 민법에도 안 맞는다 거짓입니다.
최저임금을 자율 조정한다면 국민 경제는 나락으로 빠질 것입니다. 이런 게 이제 실시간으로 나온 거군요. 네. 그럼요. 네네. 진행하시느라가 아마 잘 못 보셨을 네네네. 수도 있는데 토론하는 중간에 이제 틀린 것들을 바로바로 저걸 얼마나 순발력 있게 정확하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네. 쓰는 이제 기사를 쓰는 기자분들이나 이 내용 보도하는 또 네. 채널들의 내용이 달라지는데 좀 전에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걸 제가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해보면 실전으로 이제 해석을 해보면 네. 후보님은 아까 안정감 말씀하셨습니다. 네. 네. 주로 총론 위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거는 전략 전술적으로 보면 방어적 입장이기 때문에 네. 이준석 후보는 강론 위주로 얘기를 했습니다. 강론 위주로 하는 건 뒤집어서 잘못 이야기하면 잘난 척이 됩니다. 네. 잘난 척은 토론을 할 때 굉장히 점수를 따는 것 같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지연 말단 아까 USDT 네. 이런 저희들은 뭐 전문적으로 다 알고 있지만 그게 온 국민이 알 필요가 없는 내용이에요. 네. 설사 그걸 모른다고 해서 무식하다고 욕 먹지 않아요. 전혀 지장이 없어요. 네. 그런 이제 강론, 지연 말단적인 거에 집착하면서 네. 어떤 나는 이렇게 똑똑해 이런 거를 부각시키는데 네. 토론에서는 가슴으로 설득하는 거지 뇌로 설득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자, 근데 면에서. 이정훈 의원, 네. 그 아까 안정감을 기조로 했다고 했는데 이준석 의원이 하도 깐죽대고 네. 또 김문수 후보의 질문도 있었고 그런 걸 했을 때 후보가 이제 반응하는 모습을 체크했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초반에는 이제 저희가 후보님께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은 절대 네.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 오더라도 네. 곧바로 받아치시거나 좀 화를 내거나 이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곧바로 좀 바로 받아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렇게 혹시 또 흥분하시면 안 되는데라고 했는데 다행히 흥분하지 않으시면서도 네. 그래도 그 발언의 문제점이라든지 깐족거림에 대해서 적절하게 지적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모든 상황을 가정적으로 극단화하고 한 번 가정하면 그대로 몰고 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이준석 후보가 중국과 대만의 관계, 네. 양안 관계 문제를 얘기하면서 친중국이 아니냐라는 식으로 막 몰아가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날카롭게 이재명 대표님께서 브레이크를 이런 거신 것 표현을 같습니다. 자꾸 저를 네. 친중으로 몰아보려고 하는데 매우 부적절하다. 그렇죠. 네. 너무 극단적인 판단이다라고 지적을 하셨었고요. 그렇게 하면서 가정했다고 그대로 몰고 가는 것도 정말 위험한 것 아니냐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의 경우에는 중국이나 대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라고 하는 건데 외교는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시대 상황에 따라서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따라서 네. 우리 국익이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 것인데 중국이나 대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라고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적을 근데 하신 또 것 이제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준석 네. 후보가 네. 그렇게 피상적으로 이야기하면 토론이 안 된다라고 또 깐죽댔어요. 그래서 이제 그랬을 때는 네. 화가 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니까 닥치고 몰아가는 그냥 무조건 네. 자기가 짜놓은 프레임에 맞춰가지고 상대 후보를 공격하는 습관이 아주 잘못된 습관이 네. 이준석 후보에게 들었고요. 네. 저는 오늘 토론을 계기로 해서 이준석 후보에 대한 우리 아하. 국민들의 비호감도가 굉장히 더 올라갔을 것 같다. 아, 그래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 네. 오면서 이제 본 댓글 중에 제일 적확한 댓글이 하나 있는데요. 네. 대통령이 되고 싶은 분은 4명 중에 딱 한 분밖에 없다. 이게 댓글입니다. 되고 싶은 분. 네, 되고 싶은 네. 분은 나머지는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발목만 잡고 싶은 것인데 네. 한번 그거를 다시 한번 반대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나머지 분들은 다 대만, 중국에 네. 만약에 양안 관계에서 대만이 침공을 당했다면 어떻게 할 거냐를 질문만 했어요. 네. 그럼 그분들의 답은 무엇입니까? 그분들은 자기 얘기는 없고. 자기들은 질문을 역으로 받지 않는다는 거를 전제로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본인들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고자 하는 대통령의 입장에서 되고자 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거에 대해서 벌어지지 않은 상황이에요. 네. 일반론적이고 가장 실용적인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방어적으로 굉장히 잘한 답변입니다. 네. 거기에서 그러면 자기들은 물으면 우리는 칩니다. 이렇게 답을 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도저히 이 자기들은 답변하지 않는 위치라는 걸, 즉 네. 대통령이 될 수 없다 또는 되기를 원치도 않는다.
라는 전제처럼 질문하고 있는 거죠. 자,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 선두주자의 어려움이 있었어요. 사실은 이 스타트 전부터 네. 이제 1대3 토론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각오를 아마 했을 듯한데요. 네, 오늘 실제로 이준석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협공이 네. 진행이 됐고요. 2차, 3차 토론에서는 더 강해지지 않을까 네,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준석과 김문수 중에 네. 누가 더 힘들었습니까?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는 한계를 분명하게 드러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준비가 정말 제대로 안 된 후보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본인이 무슨 말을 과거에 했는지에 대해서도 잘 파악을 못하는 것 같고 또 아주 기본적인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네. 상황들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반면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주제에 대해서 자기의 프레임이 명확하고 그 프레임을 강요하고 네.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충분히 논란이 될 만한 답변을 고르게끔 막 요구를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A를 골라도 문제가 되고 B를 골라도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을 난처한 질문들을 막 던져버리는 네.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으면 또 이제 또 어거지를 막 쓰는 이런 전략으로 계속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네. 전체적으로 가장 아쉽다는 게 이제 기조, 철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통령으로서 우리가 이제 현대차 정몽구 회장 옛날에 내가 모든 차의 부품을 다 알아야 되냐,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내가 핸드폰에 들어가는 모든 그 부품이나 구성 내용을 알아야 되냐라고 이제 농담을 하듯이 네. 대통령이 이런 세세한 강론 어떤 그 백화점식 또는 어느 음식점에 가면 메뉴가 수십 가지 있는 집 있잖아요. 네. 그렇듯이 다 알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렇죠. 전체적인 방향성에 대한 그 철학, 기조 이 부분인데 네. 이재명 후보께서 이제 실용이라는 말을 오늘도 네. 본인이 네. 직접 쓰기도 했어요. 그러면 단적으로 김문수 후보의 오늘 답변 내용을 들으면서 이들의 기조는 무엇인가? 예를 들어 이재명 후보는 성장과 분배가 같이 병존하는 성장 위에 네. 분배가 있다. 성장을 해야 분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기조를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오늘 김문수 후보는 최소한 경제 분야 아까 뭐 네. 핵 관련 이런 것들은 경제랑 직결되는 부분에 약간 거리가 있는 얘기들이었고 경제 관련해서 과연 어떤 기조냐. 네. 제가 왜 이걸 중요시하느냐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네. 그것도 하나의 방향성입니다. 결과를 5년 집권하고 성적표가 좋다 안 좋다의 평가일 뿐이지 그것도 어떤 일정한 방향성이거든요. 네. 일정한 방향성을 갖지 않는다면 그러면 윤석열 그렇게 자유하고 밀턴 프리드만의 선택의 자유 맨날 그걸 강조를 했는데 네. 정작 일을 할 때 보면 스몰 가버먼 네. 그레이트 아메리카 미국을 본떠서 얘기를 한 거죠. 스몰 가버먼이라고 해놓고 막상 일을 할 때는 항상 정부에서 다 관여를 하는 심지어 바이든을 날리면이라고 그런 사람의 본능까지를 강제하려고 하는 것들이 경제정책에도 네. 그대로 나오는 이런 것도 우리가 다 경험했기 때문에 그 철학이나 기조가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을 전혀 엿볼 수가 없었다.